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김계연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또 이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지요. 혼자만 산다면 참 힘들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지요. 이 갈등들이 가만히 보면 사실 의사소통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의사소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주 많은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삽니다. 그 안에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의 내용들, 감정 그리고 느낌 이런 것을 전달하고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되게 많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또한 이루어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금방 생각하기로는 가장 많은 내용 전달은 언어적인 형태, 즉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전달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전달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전달할 때 혹은 언어적인 내용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이런 제스처, 이런 것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내용도 전달을 주고 전달받고 합니다. 이 비언어적인 내용이 어떨 때에는 더 중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그 비언어적인 내용의 중요함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달받는가, 어떻게 듣는가,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들리지요. 사실 기계적인 그런 녹음 목소리로 우리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또는 어느 가게를 들어갔을 때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녹음된 목소리가 나올 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들렸다라고 하면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지요. 의뢰 이 말은 의뢰 이제 고객들을 향해서 서비스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가시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면 서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라던가 또는 엄마가 또 아이에게 우리 누구야 엄마가 굉장히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고백할 경우 그럴 때에는 똑같은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지만 감동과 크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전달했는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반대로 전달되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뭐하니? 라는 거를 궁금해서 물어볼 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뭐해? 라고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뭐해? 라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너 지금 뭐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지요. 또는 지금 뭐하니? 라는 것은 아주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담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요. 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아주 건조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 그리고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봤다면요. 경청과 공감은 건강한 의사소통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건강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1번 내용으로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즉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또 존중도 들어있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즉 그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경청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따뜻하고 좋은 친밀한 관계의 경청도 있고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고객님을 대하는 판매자의 그런 태도에서의 경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 자체가 일을 할 때든 혹은 가족 관계이든 또 친구 관계이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듣고 공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잘 듣는 것, 경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나 전체를 사용해서 너 전체를 듣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전체를 사용해서 너 전체를 듣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조한 질문부터 뭐하니?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 이런 말까지 다양한 뭐하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나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좋은 표정으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존중할 마음이 없다면 네가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관심도 없고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단박에 티가 날 것입니다. 또는 귀로만 듣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말하는 사람에게 금방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할 때 1번 기꺼이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자. 2번 귀로만 듣지 않고 모든 것으로 듣자. 3번 일부만 듣지 않고 전체를 듣자. 자, 일부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있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건 됐고 그 다음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고 싶지 않고 그 다음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도 필요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급하게 위기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간혹 우리가 핵심이 되는 일부만 듣기 위해서 빨리 말해봐. 중요한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지요. 항상 이렇게 내가 듣고자 하는 거 그리고 효과적인 내용들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좋은 의사소통, 좋은 관계 맺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필요와 더불어 말하는 사람의 필요까지 배려할 수 있어야 좋은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또 정말 심각한 경우는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아예 안 듣는다는 것은 겉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네 얘기를 안 듣고 싶어. 이럴 수도 있지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듣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주위에서 듣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관심도 없고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방송이 마이크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면 백뮤직 같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뭐 공원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공원은 6시까지 운영을 하며 뭐 5시 50분까지는 뭐 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 나는 그걸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이크에서 거듭 나올 때 처음 건 조금 듣고 두 번째 거는 약간 들리고 하다가 5번, 6번 나오면 어떻게 되시나요? 전혀 안 들으시겠죠.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에 있는 어떤 상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끔 우리는 그런 소리려니 뭐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는 혹은 뭐 우리 아내가 하는 소리는 또는 아유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는 남편은 또 저런다 뭐 이러면서 혹은 아우 부장님은 또 저런다 하면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안 듣고 있다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둘째,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반에 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을 중요한 두 요소라고 꼽았는데요. 그 이유는 듣기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혹은 강의를 듣고 있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굳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마구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 전달들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하고 내가 깊은 마음을 나눈다고 할 때 혹은 그 사람의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내가 참여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는 공감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공감이란 글자를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기인가? 혹은 너랑 나랑 같은 처지야 라고 하는 이심전심인가? 나는 다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납득인가? 혹은 잘 들었다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거나 충고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내용인가?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당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거 중에 하나가 딱 공감을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입장 바꿔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교회에 와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내가 네 입장이 돼 보니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 내가 너라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네 입장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고 이야기를 하네. 그럴 때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입장 바꿔서는 내가 네 자리에 딱 들어간다고 해서 너랑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결정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공감 못해. 나는 네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할 것도 아니지요. 즉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지금 같이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굉장한 잘못을 했습니다. 만약에 굉장한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나는 가서 창문을 깨고
도둑질을 했어요. 반지를 훔쳤는데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의 처지였을 때 나는 그러면 창문을 깨고 반지를 훔칠 것인가? 나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아니야, 난 너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들 때에 그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은 훔치고 들킬 것 같아서 혹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이런 것 때문에 떨고 있을 그 감정을 그 순간 느끼고 그 순간에 많이 무서웠겠구나.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셨군요. 도둑질 한다는 것이 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둑질을 타당화해 주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 도둑질 할 만했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도둑질을 했어 라고 수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많이 무서운 마음이 드셨군요 라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감정 자체를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도둑질 한 잘못은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반성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의 우물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그 두려움이 확장되어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 자체가 나중에는 도둑질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 자체가 너무 커져서 완전히 감정이 스탑된 것처럼 그렇게 증폭되고 이럴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서우셨군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겁이 났군요. 도둑질이란 그렇게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감정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 무서웠던 거에 대해서 일단 숨을 쉬고 그 다음엔 내 행동이 얼마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나만 60점을 받았어. 그래서 난 정말 멍청한 애 같아, 엄마. 난 진짜 엄마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죽고 싶어.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듣고 너 그런 걸로 60점 받았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응? 혹은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당연하잖아. 혹은 그래. 이해한다. 그럴 때는 죽는 게 낫지. 뭐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은 그래 엄마도 맨날 60점 받아 라고 같은 처지인 것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수행을 해내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반성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도와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정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찾아봐야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죽고 싶어 하는 감정이 들 만큼 힘들어하는 이 아이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죽고 싶을 만큼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감정이 압도되었을 때 그 압도된 감정을 조금 나눠주어서 짐을 덜어서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는 게 공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혼자만 그렇게 시험을 못 봤다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나 보구나. 까지만 함께 나눠주어도 아이는 응 하면서 한숨을 쉬겠죠. 자기 마음을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혹은 나를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심전심, 단순한 이해한다, 혹은 잘 듣고 있다가 충고해서 바꿔준다 라는 이상의 거라는 걸 아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공감을 받고 나면 다시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거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줄 아는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자, 너가 되어서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네가 그랬다니 참 그랬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가 되어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심전심과는 다른 거죠. 너가 된 것은 딱 네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나누어져서 내가 느껴보니, 너의 감정이 되어보니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참 힘들었다는 거구나 라고 말로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나요? 우물에 빠진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겠죠.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힘들어지시고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119를 부르든가 밧줄을 내려주던가, 그렇죠? 손을 뻗어서 잡아주던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 압도되어 있는 감정에 한 다리를 집어넣되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한 다리를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되었든 또는 어른이 되었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을 때 공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감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를 찾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공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전달법을 사용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전달법의 연습이 어떤 거냐면, 나전달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iMessage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 라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공감이 너는 어때? 너는 어때?를 연습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전달법부터 먼저 연습해 보라는 것은 너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전달하는 연습부터 해야 그 다음에 나와 너의 문제를 섞어 놓지 않고 너의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이 있다면 네가 이걸 잘못했잖아, 저걸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 이전에 내가 가지게 된 감정, 내가 느끼게 된 내용들을 깔끔하게 나 전달로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또 다른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연습이 좀 잘 되신 분들은 공감을 연습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는 내 감정, 저기는 제 감정, 내가 저 사람의 저 어려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하는데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구나라고 연습이 편안하게 됩니다. 대화할 때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저는 어머니하고 또는 우리 자녀하고 이런 문제로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사람이 듣고 있더니 나도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어땠냐면 하고 자기 아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누구 이야기를 한 걸까요? 본인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대화의 주인공이 옮겨가 버렸습니다. 혹은 내가 저 어릴 때 밥을 많이 굶어서 정말 서러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밥 굶는 거 정말 힘들어
나 어릴 때는 말도 마. 나는 진짜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그랬어. 마치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동병상련이 되죠. 근데 동병상련이 딱 공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에 집중할 때에 동병상련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이크를 상대방이 가져가서 쭉 다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잘 알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올바른 공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의사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특히나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을 나눠주고 싶을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일단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주권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바꿔놓으려고 설득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시간에 공유하며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연습하시고 또 좋은 관계 맺음을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